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 심사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키보드가 고장나서 바꾼 적이 있으세요? 저 이번에 키보드를 바꿨는데 키보드가 고장나서 바꾼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유튜브로 직접 리뷰를 했었던 로지텍 G810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G810이 이거 한 2년 쓰니까 이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게 키를 눌렀을 때 2번씩 눌리니까 진짜 환장해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구매할 때 구매 조건이 딱 3가지였는데, 로지텍 G810처럼 멀티미디어, 그리고 볼륨 조절, 휠 조절 버튼이 있을 것, 그리고 이번에는 조용한 키보드가 아니라 약간은 시끄러워도 되니까 약간 청축 비스무리한 느낌이 나는 것, 그리고 3번째로 고장이 나지 않는 키보드일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미디어 키랑 그 볼륨 조절 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없었을 때는 볼륨 조절 마우스로 잘 했으니까 굳이 이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으시지만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없으면은 불편해서 못 씁니다. 요즘 같은 대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유튜브 많이 보시고 넷플릭스 많이 보시고 기타 동영상 많이 보시죠? 키보드에서 일시정지랑 볼륨 조절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이점입니다. 엄청 간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남성분들 또 알잖아. 또 우리끼리 또 밤에 또 몰래 그 부모님들 몰래 보는 영상 있잖아요. 또 굳이 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또 그게 또 볼륨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어떤 영상은 또 볼륨이 또 너무 크게 나와버리고, 또 어떤 영상은 또 볼륨이 또 작게 나오고, 또 이때만큼은 또 그 부모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상당히 고도의 테크닉이 들어가는 기술이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뭔 말인지는 남성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박인 건 휠 쪽에 있는데, 기존의 G810의 볼륨 조절 휠은 되게 획획 돌아가는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레이저의 오나타 V2 같은 경우에는 볼륨 조절이 휙휙이 아니라 드드득 걸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상당히 일품이고요. 맛이 좋아요. 맛이 그 드드드득 되게 고성능 기계를 만지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마우스 휠처럼 누르면 또 그 상태에서 바로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진짜로 신경을 많이 쓴 키보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매 요인 2번째는 키감이 확실히 느껴질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존의 로지텍 G810을 구매했던 이유가 사무실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청축 키보드처럼 찰칵찰칵 거리는 키보드는 약간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찰칵찰칵 소리가 나한텐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식 키보드를 쓰고 싶지만 시끄러운 청축 키보드를 못 쓴다면 적축이나 갈축이 들어간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적축이랑 갈축으로 갈까 하다가 로머 G축이 들어간 G810을 구매했었던 건데, 이게 또 한 2년 동안 조용한 키보드를 사용하니까 이번에는 시끄러운 키보드를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끄러운 키보드를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마트 그 일렉트로 마트를 갔죠. 여러분,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멤브레인 키보드가 고장난 거 본 적 있으세요? 멤브레인 키보드가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만 설명해드리면, 우리 예전에 컴퓨터 샀을 때, 뭐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걸 샀을 때 컴퓨터 사면 같이 딸려오는 이제 완전 싸구려 키보드 있잖아요. 막 삼성 로고 박혀있고 LG 로고 박혀있는 거, 막 인터넷 최저가 막 5,000원짜리 키보드, 그런 것들. 근데 그 키보드 저 뭐 한 15년 된 거 아직도 가지고 있긴 한데, 창고에. 그런 키보드들이 내가 게임하다 열받아갖고 손으로 때려 쳐갖고 부서지면 부셔졌지, 이게 쓰다가 고장난 적은 저는 멤브레인 키보드 쓰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레이저에 한번 속아보자. 멤브레인 키보드의 이 좀비 같은 내구성과 그 레이저가 자기네 말대로 그 특허를 냈다는 그 하이브리드 방식의 반기계 방식의 그 키보드, 그거 뭐 낚여서 뭐 일단은 구매를 했는데요. 실제로 쳐보니까 키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성축도 아닌 것이 또 막 칠 때 막 멤브레인 키보드처럼 막 싱숭생숭 맹숭맹숭 막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되게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키 압이 있습니다. 제가 로지텍 G810을 쓸 때도 로머 G축이 상당히 키 압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도 상당히 탄탄하고 무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딱딱딱 치다 보면 되게 착착착착착 써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점이랑 단점에 대해서 이거 비가 오냐?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사면은 똑같이 손목 보호대를 줍니다. 여기 자석이 달려있는 손목 보호대를 줘요. 이 손목 보호대도 아마 이제 따로 사려면 3-4만 원은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이저 키보드도 처음이고 손목 보호대도 처음인데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타이핑할 때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편한데 이렇게 게임을 할 때는 손목 보호대가 있어서 이렇게 손등이 약간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게임할 때는 빼고 쓰고 이제 뭐 타이핑이나 이제 유튜브 편집, 뭐 포토샵 같은 거를 할 때는 끼고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손목을 이제 지지를 하니까 피로도가 약간 거짓말 약간 못해서 한 절반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되게 극대화했구나. 이게 뭐 개발자들이 그냥 막 사무실에 갇혀서 만든 키보드가 아니라 진짜 게이머들이랑 이게 소통을 하면서 만들었구나 하고 이제 느낀 부분이 있는데 뒤쪽을 봤을 때 이렇게 선을 집어 넣어가지고 뭐 좌측으로 빼거나 중앙으로 빼거나 우측으로 빼거나 하고 이게 선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을 정리할 수 있는 홈이 있어서 편하게 설계한 거에 있어서는 되게 만족감이 높고, 그리고 1단, 2단 조절도 각 높이에 따라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를 넣어놔가지고 패드에 놓거나 이게 맨들맨들한 바닥에 놔도 전혀 미끄러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점 세 번째는 요즘 게이밍 키보드들에서는 이제 뭐 대부분 보급된 기술이기는 한데 레이저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이제 시냅스 3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지정해놓고 이제 그 게임에서만 필요한 단축 키들을 이제 뭐 따로 매핑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게임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저장해서 뭐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든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프로든 따로따로 이제 뭐 매크로나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이든 업무든 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하이퍼 시프트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설정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LED가 키캡에서도 나오지만 백라이트 형식으로 약간 무드등 같이 이렇게 쫙 LED가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키캡 그리고 백라이트 이렇게 결합이 된 키보드라서 보는 맛이 좋습니다. LED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시냅스 3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간단하게 뭐 10가지가 넘는 기능들로 따다다다닥 바꿀 수 있고 뭐 속도도 설정하실 수 있고, 아 이것도 싫다, 제가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을 만들고 싶다 하면 숫자 1부터 Z까지 키보드에 있는 전체적인 키를 그냥 내 맘대로 조명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겠습니다. 자, 단점으로 가보면 제가 이 단점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보편화된 그런 단점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저한테만 해당하는 단점이라 좀 약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제가 기존에 G810이라는 이게 로지텍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G810 키보드 자체가 이 키캡도 높고 키보드 자체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근데 레이저 오나타 V2 같은 경우는 키보드 자체가 약간 슬림하고 그리고 키캡도 되게 슬림합니다. 오나타 V2를 이제 최고 높이 1단, 2단으로 올려도 저한테는 되게 낮게 느껴져가지고 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그 약간 그 화장품 가게 가면 이제 머드팩 샘플 주는 거 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딱 2개가 있길래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받쳐서 3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이 높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높은 키보드를 2년, 3년 동안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낮은 키보드를 이제 사용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데스크탑으로 키보드로 작업하다가 노트북으로 가면 괜히 불편한 그런 느낌 있죠. 약간 저한테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손목 보호대가 또 이제 단점으로 또 다가오던데, 어떤 단점이냐면 제가 느끼기에 키보드 자체가 되게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손목 보호대가 들어가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손목 보호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해갖고 손목 보호대가 달려 나오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손목 보호대를 빼고 사용했어요. 막 게임할 때는 손목 보호대를 빼고 뭐 타이핑할 때는 손목 보호대를 다시 설치해서 사용하고 약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또 이제 또 제 채널들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예민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키보드를 사시기 전에 이제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블로그를 본다던가 이제 그거로 이제 뭐 만족이 안 되면 직접 일렉트로마트를 가서 여러 가지 키보드들을 이제 막 하나하나 쳐보면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군 이러면서 이제 그 키보드를 사서 이제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 가셔서 최저가를 검색해갖고 이제 뭐 사시거나,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키보드를 구매를 하실 텐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마트나 이제 그런 전자제품 샵 같은 데 가서 키보드를 쳐보실 때는 대부분 이제 일어나서 키보드에 이제 그 키감만 보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를 놓고 정말 내가 쓰는 컴퓨터 환경에서 키보드를 눌러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 키감이 어떤지만 눌러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이게 서서 칠 땐 몰랐는데 앉아서 칠 때는 불편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쓰는 컴퓨터 환경에서 이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쓰는 그 컴퓨터 환경이,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의 성향이 높은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 키보드가 높거나 이제 기존 키보드에 이제 많이 적응이 되신 분들은 적응할 때까지 이제 손목이나 이제 손가락이 그리고 자세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어찌됐건 뭐 이게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뭐 반기계식 방식이다, 뭐 메카 뭐 방식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뭐 어찌됐건 멤브레인 키보드입니다. 태생이 안쪽에 이제 키캡의 플라스틱이랑 걸쇠의 쇠가 맞닥뜨리면서 딸깍딸깍 소리를 내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사용해보면은 멤브레인 키보드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렇다고 청축 키보드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변종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착착착착착 이게 써지는 이 느낌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또 이제 또 전통을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약간 말이 안 되는 키보드인 거야. 또 어찌 됐던 간에 멤브레인 키보드인데 이거를 13만원 주고 산다? 약간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시진 못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레이저의 오나타 V2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느낀 그 총평을 말씀을 해드리면, 이 키보드를 꼭 게이밍에 한정 짓기보다는 오히려 뭐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끄러운 게 약간 허용이 되는 사무실이거나 아니면 뭐 집이나 이런 곳에서 약간 사무적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진짜 매력이 있는 키보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또 막상 키보드를 사용해보면 그러니까 막 재밌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착착착착. 에이, 진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신 사장이 이래서 재밌다고 했구나. 이 찰칵찰칵 거리는 약간 이 장난감 같은 기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키보드를 고민 중이시라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멀티미디어 키랑 볼륨 조절 휠이 들어간 키보드들이 대체적으로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기능이 들어간 키보드들이 약간 고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게 12만원, 13만원이라는 가격이 생각보다 타당한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또 들고, 저는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리뷰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빠이.